아무리 생각해도 영어를 단기간에 제일 빨리 잘해지는 방법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승국쇼를 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뜬금없이 떠오른, 다른 데서는 몇 번 파편으로 썰을 풀었는데 제 채널에서 제대로 썰을 푼 적이 없었던 한 이야기의 풀 버전을 들려드리면 재밌겠다. 이게 왜 재밌냐면은 제가 가끔씩 어쨌든 영어 인터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어 어떻게 빨리 익혀요? 어떻게 늘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실전 방법들이 있겠죠? 각자의 노하우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삶에 딱 한 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기간이 있어요. 하루, 정확히는 반나절 정도.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다음에 혼자 그 길을 찾아왔거든요. 10시간 넘게 헤매면서. 인간의 생존 본능은 한 사람의 언어 능력을 얼마나 발전시키는가.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쇼 범생범사 미자때 영국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썰 가봅시다. 꽤 스케일이 커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썰 정확하게 들려주려고 그때 썼던 일기장까지 꺼내왔어. 당시 몇 가지 기록들이 있거든요. 2002년 10월 28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미드텀이라는 특별 방학이 있어요. 한 학기 중에 학기 중간에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쉬는 중간 방학이 있어요. 진짜 좋죠.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거기 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꿀 같은. 그래서 이 미드텀 방학을 맞이해서 가족끼리 알고 지내는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좀 머물렀었어요. 그 친구가 살던 도시가 셰필드라는 곳이에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셰필드 유나이티드 뭐 이런 것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영국 중앙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있는 게 셰필드고요. 제가 있던 곳은 영국의 완전 남동쪽에 있는 필릭스토어라는 되게 시골 도시예요. 해안가. 근데 미드텀을 맞이해서 친구 집 가면 좋으니까 그 셰필드까지 갔었던 거죠. 그리고 갈 때는 도움도 받았었나 막 이래갖고 너무 어렵지 않게 가긴 했어요. 그래서 미드텀을 잘 보내고 방학 마지막 날 학교로 돌아오는 이날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이 2002년 10월 28일인 거예요. 정확히는 27일 일요일 날 학교로 돌아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에 있었던 분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영국에 원래 비가 많이 와요. 근데 그때는 유독 비가 좀 많이 와갖고 원래 제가 27일 아침에 기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왔어야 됐는데 27일 기차가 올스탑.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에 연락하고 저는 꽁으로 하루 더 놀았죠. 방학이 늘어난 거야. 너무 기분 좋지.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잘 논 다음에 28일 월요일 아침 기차를 타러 갑니다. 지금도 찾아보니까 그렇고 그때도 그랬는데 다이렉트로 제가 있는 도시까지 가는 기차가 없었어요. 셰필드에서 필릭스토어까지 가려면은 기차를 3번 갈아타는 여정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가 영국에 딱 간 만 15세 옛날 한국 나이로 17세. 제가 8월 중순인가 말에 갔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살다가 영국 간 지 한 달 반, 뭐 길어야 2달 정도 딱 되는 시점이에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를 떠듬떠듬 하긴 했지만 얼마나 했겠어요. 그 정도 레벨일 때 기차를 딱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차 여정도 내가 정리를 했어. 일단 가장 이상적인 여정은 그거예요. 셰필드에서 출발해서 돈캐스터라는 도시로 갑니다. 두 도시는 멀지 않기 때문에 뭐 30분까지 안 걸려요. 그리고 돈캐스터에서 피터보로라는 도시로 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요게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피터보로에서 입스위치라는 곳으로, 이것도 또 축구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도시죠.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게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35분 뭐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골 우리 도시 필릭스토어로 가는 기차를 타고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릭스토어 역에 도착해서도 우리 학교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중간중간 경유하는데 시간대 이렇게 잘 맞아야 되겠죠. 2002년도 타임테이블을 구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가깝게 지금 거를 구해왔어요.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면은 모든 이동시간하고 대기시간 포함해서 4시간 30분 정도면은 셰필드에서 필릭스토어 우리 동네 기차역까지 도착한다. 거기서 천천히 걸어서 우리 학교까지가 한 15분에서 20분이니까 넉넉 잡아 5시간이면 올 수 있는 거리다. 미성년자였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기차를 탄 거예요. 아침 10시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첫 번째부터 이 모든 여정이 다 어그러져요. 10시에 기차를 탔죠. 친구한테 빠이빠이 했죠. 출발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거야. 그래서 셰필드에서 돈캐스터까지는 금방 가야 되는데 일기에 써 있어요. 중간에 기차에 문제가 생겨서 돈캐스터 역에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도착했다. 말씀드렸죠? 착착착착 해야 돼요. 친구 어머님이 다 예매해 주신 거. 너무 고생하지 않게 경유할 수 있게 시간을 맞춰서 예약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1시간 늦었기 때문에 예매한 기차가 이미 떠난 거야.
그리고 사실 떠난지 아닌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도착을 했잖아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이런저런 기차들이 취소가 막 되고 있는 거예요. 딜레이 되고 캔슬되고 이미 난리가 났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건 우리 동네까지 가는 이 일방향 티켓 패키지밖에 없는데 친구 집으로 가는 기차를 다시 사야 되나? 그럼 또 친구 집에 또 머물러야 되잖아. 또 신세 져야 되잖아. 난 동방예의지고 학생이잖아. 좀 미안하지. 이미 하루를 내가 더 있었는데 좀 벙찌고 당황스러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전광판을 이렇게 하염없이 보고 있는데 취소 막 지연 막 난리 중에 기차 몇 개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 내가 가야 되는 다음 지역 피터보로행 기차가 있는 거야. 써 있는 거야. 제가 예약한 그 기차는 아니죠. 근데 뭐 기차는 수시로 가니까 기차가 있는 거야. 봤더니 그게 저기 어디 서 있어. 전광판에 있는 저걸 올라타면 피터보로까지 가긴 가겠네. 내가 갖고 있는 표는 그건 아니긴 하지만 방향은 맞으니까 일단 저걸 타고 혹시나 검문할 때 승무원이 뭐라 그러면 이거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나는 표를 샀고 기차가 지연돼갖고 이거를 지금 내가 놓친 건데 내 잘못 아니지 않냐. 앉겠다는 것도 아니다. 서서 그냥 가겠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정 안 된다고 해도 뭐 그때 가서 떨궈진다고 해도 지금 걱정할 건 아니지 않을까? 어릴 때니까 할 수 있는 약간 그 무모한 마음, 어떻게든 될 것이지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설명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사실. 그래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 2달은 있었으니까 떠듬 되겠지.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절박했어요. 거기서 잘못하면 미아가 되잖아요. 영국 한복판에서. 그래서 진짜로 냅다 피터보로행 알 수 없는 기차를 그냥 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1시간을 가야 되는데 앉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냥 입속으로 서서 갔겠죠.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1시간 딜레이 됐으니까 어차피 피터보로도 늦었죠. 역시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늦게 피터보로에 도착을 합니다. 운 좋게 중간에 검문을 안 걸렸어. 혼자 그걸 또 럭키라고 생각하면서 다행이다. 안 잡혔다. 피터보를 딱 내립니다. 내렸는데 그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럭키가 한번 통했으니까 여기서 입스위치 가는 1시간 반짜리 기차도 있지 않을까? 시간은 놓쳤지만 그냥 올라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전광판을 보는데 영국 거의 전역의 모든 기차가 올스탑 다 취소됐고 앞으로 예정도 없다. 오늘은 일단 끝이라고 생각해라. 당황이었는데 조금 더 패닉. 이럴 거였으면 내가 돈캐스터에서 그냥 친구 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돌아가면 더 일이 커지고 기차표 너무 비싸지고 근데 여기서 내가 미아가 되기엔 너무 한복판이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패닉이 막 올라오죠. 근데 패닉이 올라오면서도 정말 강한 목표 의식 하나. 나는 오늘 학교에 가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길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승무원인가 뭐 기차 거기 계신 분한테 뭐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 이렇게 티켓 다 있다. 봐라 예약한 거 있다. 있는데 없다. 못 간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차로는 못 가고 익스프레스라는 걸 타야 될 거다 막 이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못 알아들었죠. 익스프레스가 뭘까? 여기서 또 한 번 패닉이 오죠. 뭔지 모르겠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아, 고속버스 얘기하는 거구나.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호그와트 특급 열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익스프레스 그러면은 어떻게 가냐? 기차역이 있고 이 익스프레스 버스를 하는 또 버스 터미널이 따로 있어요. 때는 2002년이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몇 년 전이에요. 내가 뭐 지도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학생인데 우리 동네도 아닌데 거기. 그러니까 이분의 설명을 듣고 가는 수밖에 없죠. 막 표지판 따고 이렇게 가면 된대. 그렇게 안 멀대. 제가 실제로 구글 쳐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멀었더라고. 걸어서 뭐 10분 안짝으로 갈 수 있는 정도 거리. 난 모르잖아. 10몇 살짜리 애가 남의 도시에서 영어 쓰는 것도 미칠 거고 길 잃어서 패닉 상태인데 어떻게 찾아. 근데 또 어떻게 가지긴 가더라고요. 떠듬 물어. 근데 중간에 길도 좀 헤매가면서 그러면서 이승국 인생에 거의 처음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스테레오타입 선입견에서 오는 어떤 혼자의 상처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처음 겪습니다. 대로를 걷다가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골목을 이렇게 걷는데 저쪽 골목 끝에서 한 여성분 한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난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잖아요. 찾아야 되잖아. 아,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걸어오는 여성분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길 물어보려고. 근데 걸어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걸어오다가 골목에서 내가 다가오니까 뒤돌아서 런을 치셨어요. 어른이셨는데 저 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컸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왜소하다 싶을 정도로 작고 빼빼 마른 애였고요. 이제 막 조금 170 넘은 그 정도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냥 아시아의 꼬맹이로 보였을 것 같은데 줄행랑을 치시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표정을 하고서. 그때 뭔가 느낀 세상의 어떤 야속함? 왜 나를 보고 도망가지? 내가 정말 덩치가 큰 막 운동부 학생이었으면은 이해라도 할 텐데 약간 알 수 없는 서운함과 상처. 하지만 뭐다? 나에겐 더 중요한 과업이 있었다.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딱 그 마음. 그래서 그냥 그 골목을 그냥 툭툭 털고 나왔어요. 마음 툭툭 털고.
그리고 물론 그분을 제가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2002년 때만 해도 여전히 남북 헷갈려하는 분도 많았고 한국인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냥 아시아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니까 무서우셨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나 서운하면서도 이해하는 마음도 동시에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경험을 하고 겨우겨우 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다행히 버스는 간대. 근데 이미 이렇게 가면은 꽤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원래 기차 타면 1시간 반인가 가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걸리는 길게 걸리는 걸 탔어요. 싼 걸 사야 되니까. 난 돈이 없잖아요. 비상금으로 그걸 결제하는 거예요. 내가 학생인데 돈이 어딨어. 비상금으로 그걸 다행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표가. 그래서 길게 가는 3시간 넘게 가는 표를 일단 사고 남은 돈으로 학교에 전화해서 또 자초지종 설명하고 제가 중간에 고립이 됐어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학교로도 걱정하고 난리가 났죠. 표 샀다니까 알겠다. 일단 와라. 점심에 거기 버스 터미널에서 차가운 샌드위치 뭐 하나 사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맛있게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메타인지가 될 때가 있잖아요. 10몇 살짜리 아시아 꼬맹이가 영국 한복판에서 고립돼갖고 그 버스 대합실에서 내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차가운 샌드위치를 이렇게 막 먹으면서 있는데 이게 뭔 상황이지 싶은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때 약간 자기 연민 같은 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슬픔, 연민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왜? 거듭 말씀드린 대로 나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겨우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서 여기 일기장에 써있어요. 7시가 훨씬 넘어서 입수위치에 도착함 이렇게 써있어요. 원래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리면 오는 거였잖아요. 10시에 기차를 탔으니까 오후 3, 4시 정도면 제가 학교에 도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후 7시가 훨씬 넘은 시점인데 아직도 우리 학교 도시에도 도착을 못했어. 그리고 그때 어두웠던 기억이 나. 서구권 지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도시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 퇴근 시간 지나고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면 상권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입수위치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빨리 닫는 도시. 7시가 넘어서 도착한 입수위치 이미 어두웠고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두운데 도착하니까 또 긴장되잖아요. 빨리 우리 동네 가는 기차 타고 빨리 우리 학교 가야겠다. 근데 난 뭐예요? 익스프레스 버스 타고서 버스 터미널로 도착했잖아요. 바로 물었죠. 여기서 기차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누군가에게 물어봤다고 일기에 써있어. 물어봤는데 또 일기에 써있는 게 기차역까지는 조금 머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근데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났다. 고로 다른 정류장에 가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도착한 그 익스프레스 터미널에서 기차역 가는 어떤 운송수단은 끝났고 뭔가를 타려면 다른 역에 가야 된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입수위치에는 카디날 파크인가 하는 역에 이 고속 버스가 쓴대요. 그러니까 근처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좀 걸어서 가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그 카디날 파크에서 기차역까지 10몇 분 걸으면 가는 거리긴 하거든요. 뭐 1km 좀 안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늦었으니까 또 애구하니까 아마 어르신이 버스 타고 가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강도 건너고 해야 되니까. 배려해 주신 거죠. 어쨌든 또 고생해서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찾았어. 나 솔직히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헤매고 헤매서 도착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뭐 8시가 다 됐겠죠? 더 한적해. 진짜 버스가 많이 없어. 그리고 제가 마침 가니까 버스 하나가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탔죠. 입수위치 기차역 갑니까? 간대. 얼마요? 70펜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건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잔돈이 없었어. 동전이. 난 70펜스만 있으면 되는데 5파운드 지폐가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버스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나 5파운드밖에 없다. 70펜스 내라. 근데 제가 동전이 없어서 5파운드밖에 없다. 70펜스 내라. 이거 너무 거슬러주면 70펜스 내라. 5파운드 내가 어떻게 받냐. 70펜스 내라. 없으면 내려라. 70펜스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야. 뭐 거슬러주고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때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약간 울 뻔했던 것 같아. 거의 다 왔잖아. 이거 타고 기차역 가서 우리 동네까지만 가면은 기차역에서 우리 학교까지는 좀 오래 걸려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 내가 돈이 있는데 이걸 못 타? 아까 그 골목에서 막 그거 할 때랑 차가운 샌드위치 먹을 때보다 그때가 조금 더 서러웠어요. 왜 이렇게 기억하는지 알아요? 써있어요. 70펜스가 없어서 못 탄다. 5파운드는 안 받는단다. 거기서 20분쯤 5파운드를 바꾸려고 헤매다가 뭐 이렇게 써있어요. 버스에 안 태워다 주고서 그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뭐 지난 얘기니까. 그땐 진짜 야속하다고 생각했어. 진짜 출발했어. 날 냅두고 나가라고. 그럼 다음 버스가 오기 전까지 나는 이 5파운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걸로 70펜스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상권이 다 닫았잖아요. 어디 가서 과자 같은 거 사고 뭐 이럴 수도 없어. 길 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바꿔달라고 하기에는 길 가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기도 써있는데 20분 정도 그렇게 헤매다가 거기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그런 옷을 입은 분을 내가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죠.
내가 버스를 타야 돼서 70펜스가 필요한데 5파운드밖에 없다. 이거 어디서 바꿉니까? 그분이 모르겠네.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나? 그때 제 안에 막 세상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른한테 내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부탁까지 했는데 고민을 해서 나한테 답변을 주는 게 어려운데 못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점점 밤이 다가오는데 어디 가서 잘 데도 없는데 비상금도 거의 다 썼을 텐데 어떡하지?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그걸 말할 때 마음은 아직도 생각나. 마지막 그 하루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절박한 말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5파운드를 냅다 내밀면서 그러면 제가 이 5파운드 드릴 테니까 저한테 70펜스만 주실래요? 라고 말을 했어. 어른이니까 찬돈 70펜스 정도는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다 필요 없고 5파운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가 타야 되는 버스비만 당신이 나한테 주면 안 돼요? 라는 말도 안 되는 현금 트레이드를 하자 그랬어. 난 그만큼 절박했어요. 너무 무서웠어 슬슬 그때. 그 말까지 하니까 그전에는 이 아저씨가 나를 좀 도와주려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마음이다가 이 말을 하니까 약간 사태 심각성을 그제서야 안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이고 지금 얼마나 절박한지 내 눈을 봤던 것 같아.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눈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막 웃는 거예요. 허허허허 막 웃더니 막 이렇게 주변을 막 둘러봐. 그러더니 다른 직원, 운 좋게 제가 갔던 데가 일반 정류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직원이 또 있었어. 버스 정류소 직원이. 아마 뭐 차고지나 이런 데였을 가능성이 있죠. 야, 왜요? 너 뭐 잔돈 있냐? 뭐 다른 이렇게 스태프들 얘기를 하더니 5파운드 줘봐,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 어디 가서 막 바꾸게 해갖고 나한테 잔돈을 바꿔준 거예요. 5파운드를. 귀인. 지금이었다면 이름이라도 물어보고 연락처 받아서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그저 감사함. 살아났다. 그리고 일기에 써있는데 그분이 내가 다음에 타야 됐던 버스 운전기사님이었어. 그래서 그분이 기분 좋게 이거 해결해 주시고 나한테 당부의 말. 너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5파운드 주고 70펜스 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안 돼. 너무 착한 분. 세상에 좋은 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고 야 이거 내가 보는 거야. 타. 여기야. 내려. 여기 기차역이야. 자기가 그분 아니었으면 난 사실 거기서 펑펑 울었을 수도 있어. 진짜 절박했어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입스위치 기차역에 와서 어찌해서 거기서 우리 도시로 오는 기차를 탔어요. 아마 그게 거의 마지막 시간 타임 차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가 거의 다 멎어서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었어요. 오일스톱 됐던 기차들이 아마 저 같은 승객들을 나르기 위해서 또 늦게까지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겠죠. 꽤 많이 탔어요 사람들이. 거기 또 일기를 제가 씁니다. 마음의 평정을 좀 되찾고 이제 울고 싶은 거 꿀딱 들어간 다음에 동료 직원 지갑에서 바꿔줬대요. 스테이션까지 태워주셨다. 정말 고맙고 착한 아저씨다. 우여곡절 끝에 기차에 타서 떠나길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각 오후 8시 40분. 아침 10시에 떠났으니 10시간째 헤맨다. 5시간이 끝냈어야 되는 여정이 이미 2배가 넘은 거예요. 반나절이 아니라 한나절이구나. 그 정도 여유가 생겨서 이제 기차에서 일기까지 쓴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준가 하는 생각까지 했을 거야 아마. 여기 써있는 거 읽을게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기차 드라이버가 뭔 일인지 없단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참을 지나도 기차가 출발을 안 해. 나 또 불안. 좀 이따 기차역 일하는 분이 기차에 타더니 왠지 모르게 내가 또렷하게 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기차 운전사분이 없어요. 에? 죄송합니다. 저희도 진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차 드라이버분이 지금 없어요. 없어졌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기차 드라이버분이 없었고 기차 운행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기차 운행 못 합니다. 여러분 2002년 영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차 운행하시는 분이 없어졌대요. 다 내리세요. 패닉이 오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오늘? 그럼 나 어떡해? 근데 다행히 또 그 기차역 쪽에서도 자기네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네 문제니까 대신 저희가 이 택시 밴 불러드릴 테니까 같은 지역 가시는 분들 이렇게 3, 4, 5 해갖고 동네까지 가게 해드릴게요. 어차피 다 우리 도시 가는 사람들이었고 같은 방향 사람들이었으니까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4인 1조 정도 돼갖고 모르는 영국 아저씨 아줌마랑 같이 이렇게 타고 택시를 타요. 그게 9시경 그 택시를 출발을 하는데 여기도 각자 한 명씩 집을 데려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필릭스도어 스테이션 제가 사는 그 도시의 기차역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직진으로 쭉 가면 우리 학교거든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체념, 초월 막 그런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가라는 대로 가야지. 기차에서 걸어가면 되니까. 택시비는 공짜라니까 그거면 됐지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택시를 타고서 또 한 20분 30분 정도 야간 운행을 해서 그 기차역까지 도착합니다. 이미 또 예정보다 더 시간이 늘어났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아직도 좀 헷갈리는 기억이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지금 동시에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다 내렸던 것 같고 택시 승객들이 또 하나는
분명히 기차역까지만 간다 그랬잖아요. 난 순진하게 그런가 보다 내렸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택시잖아요. 택시 기사님은 돈을 벌면 좋잖아요. 기차역은 합리적으로 본인들이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기차역까지만 태워드립니다 하고 보낸 건 맞는데, 내가 내릴 때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기사 양반, 우리가 어차피 돈 더 들으면 되니까 우리 각자 이렇게 집 근처까지 가서 내릴 수 있죠? 아, 되죠. 아, 그럼 좀 이렇게 갑시다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남아있어요. 두 개의 그림이 지금 헷갈려요. 다 같이 내렸다? 나만 내리고 이들은 각자 집 가까이 다시 갔다. 돈을 더 내고. 이거라면 그냥 혼자 왔고, 이거라면 좀 더 서운함을 느꼈겠죠? 모르겠어. 너무 어릴 때라 상상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기차역에 내립니다. 그게 이미 정말 10시 가까이 된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기차역부터 우리 학교까지 또 한참을 가야 돼요. 한 1km 정도? 10 몇 분에서 20분 정도 가야 돼요. 근데 난 지금 한나절 영국을 막 종단해왔잖아요.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정말 열심히 뛰었다. 내가 왜 뛰었는지 알아요? 이때 우리 학교에 취침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10시경에 도착했으니까 진짜 웃긴 게, 한국 학생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취침 소등 시간 되기 전에 학교에 도착하고 싶다 라는 그게 있었어요. 소등 되기 전에 가면 우리 학교 애들 불 꺼지기 전에 얼굴 보고 인사하고 잘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는 입스위치보다 훨씬 더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밤 10시면 심야예요. 심야. 1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열심히 뛰어갔고, 그 야밤에. 근데 또 학교도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늦게 온다는 걸. 그 사감 선생님이 끝까지 좀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고, 제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저를 수비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간중간 보고할 때마다 그냥 보고만 받으시고. 그래서 도착해서 사감 선생님한테 보고하고 애들이랑 안녕 오니까 또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야 잘 있었어 뭐 이러고, 집에 와서 이 일기를 파편 쓰던 걸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랬던 게 정말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일 거예요.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밤 10시 정말 한 늦은 시간에 도착한 거. 예정됐던 여행 시간이 한 2배 가까이 늘어났던, 그게 2002년 10월 28일 월요일에 저의 기억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모든 여정을 저는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성공했어요. 어째선지 모르겠는데 내가 영어만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어를 생각보다 소통을 꽤 잘했어. 알아듣고 말했고 길 어떻게 찾아갔고 모르겠어 물어서 갔고. 난 그전에는 그 정도 영어를 안 하고 살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진짜 웃기게 죽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문법, 단어 막 나와. 진짜 뇌 풀가동. 저의 영어는 그렇게 늘었습니다. 진짜 이거를 기점으로 영어를 꽤나 하게 됐어요. 지금도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전에 저에게 있었던 어떤 언어 장벽, 부끄러움 없어. 인간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바닥을 한번 쳐보면, 자기를 한번 내려놔 보면 변한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신을 죽게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뭐 이런 표현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비슷한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물어보면 영어가 어떻게 늘었냐고요? 영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실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요. 이 얘기를 오늘 왜 하고 싶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라디오나 이런 데서도 얘기했었고 최근에 친구들이랑 하고 있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항상 친하게 지내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 겨울서점 김겨울 씨, 아리랑은 고양이들 내가 주인 채널의 남기영 씨, 그리고 이신혁 씨,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야 우리 팟캐스트 같은 거 해볼까? 그래서 기승협결이라고 불리는 팟캐스트 채널을 또 파서 하고 있거든요. 모르시는 분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꽤나 재밌답니다. 어쨌든 거기서 최근에 또 그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 풀버전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들려준 적이 없는데 딴 데서 너무 얘기를 하고 다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풀버전 최초 공개할 겸, 그리고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어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드릴 겸 이런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길어봐야 한 40분 컷으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50 몇 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피디님.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제가 막 한 거 다 자르면, 네, 그렇게 이승국의 10대 시절 고난의 역사 중에 하루 함께 하셨고요.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뭐 어떤 파트가 왜 재밌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이 있는지, 실제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나서 언어가 는 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이야기, 이승국죠 범생범사 마무리합니다.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